오늘 특징주 5종목 준비했는데요. 특징주 판 바꿨는데 산뜻하죠. 깜빡거리는 것도 없고. 네. 네. 자, 특징주 첫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테슬라의 주주들은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새로운 여성 CEO를 찾았다. 한 6주 후에 그러니까 취임할 것이다. 라고 트윗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주주들은 드디어 트위터에서 물러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리한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죠. 예전부터 이제 트위터에서는 좀 발 빼야 돼라는 뭐 여론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다만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서 이걸 이제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윗으로 머스크가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은. 그래서 아마 이 확인 메일을 보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머스크가 언론사들, 기자들이 이런 메일을 보내면 자동 답신을 하게끔 뭔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 자동 답신이 똥 모양의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확인 메일을 보냈더니 똥 이모티콘이 왔다라는 게 또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게 이게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 조금 더 이게 확실한지는 트위터를 통해서 또 머스크가 이런 장난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일단 투자자들은 그 소식을 좋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머스크의 얘기는 새로운 여성 CEO를 안 치고 본인은 뭐 제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들을 감독하는 경영자라던가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트윗 내용이었다라는 거. 근데 요 사실 여부는 공식 발표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팩웨스크 뱅코프입니다. 제가 앞서서 지수 말씀드리면서 지역은행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팩웨스트 때문입니다. 간밤에 주가가 23% 급락을 했는데 이 팩웨스트도 역시나 중견 지역은행이죠. 지방은행인데 그쵸. 갑자기 상호가 생각이 안 난다.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나요? 그죠? 그 기업도 뭐 파산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 타자가 팩웨스트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팩웨스트가 5월 첫 주 예금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 9.5% 유출이 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출은 또 4일과 5일 날 집중된 것으로 이게 집계가 됐는데요. 다만 팩웨스트가 한 말은 우리 즉시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150억 달러야. 그리고 무보험 예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달러가 예금자 보호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이고 거기서 뭐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얘네는 그러니까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요걸 넘어선, 그러니까 무보험 예금은 52억 달러니까 우리의 유동성은 예금 보장 비율을 지금 288%에 달해.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괜찮아 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인출로 계속 다른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 아니까 이게 약간 리스크 요인이 좀 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이 고객들이 더 두려움을 갖고 예금을 좀 인출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우리도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도 투자 심리에도 부담스러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펠로톤입니다. 이 기업은 피트니스 플랫폼 제공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내용 자전거 판매하면서 거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또 내가 피트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구독 서비스. 오늘 왜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뛰어와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9%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요 실내 자전거, 요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약 220만 대의 리콜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시트를 이제 무료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뭐 모든 제품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좀 상당하죠.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권고를 했냐면 이 자전거 시트가
앉아서 이렇게 할 때 그 의자가 아마 고정이 딱 안 되고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뭐 이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비자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리콜 조치를 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비욘드 미트인데요. 비욘드 미트도 18% 급락을 했습니다. 사상 최저가입니다. 52주가 아니라 사상 최저가인데 비욘드 미트는 대체 가공육, 그러니까 식물성 육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2억 달러 규모를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유상증자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국내 공시를 볼 때에도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요 운영자금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다음의 어떤 성장성을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유상증자라도 그냥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이런 유상증자는 가장 큰 악재로 좀 해석을 하는데 그 운영자금의 목적입니다. 비욘드 미트가 앞서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16% 감소하고 적자도 지속을 했습니다. 다만 뭐 적자폭도 축소가 됐고 이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은 웃도는 규모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는 또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이 대체육에 대해서 이런 이유들로 수요는 줄어들고 경제가 심화되는 등 뭔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상증자 소식이 딱 맞물리니까 그냥 주가가 뚝 떨어졌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첨단 전기무기, 그러니까 요 전기총, 테이저라고 하죠. 요거 만들고 그리고 아마 경찰들이 주 고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캠, 아마 경찰들 몸에다가 캠을 설치를 해서 그런 디지털 증거들을 또 모으고 차량용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요 딱 찍혀져 있는 그 영상들을 저장하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요게 이제 일종의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다루는 요 기업인데요. 요 회사에 대해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36달러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엑손이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1분기 실적이 뭐 예상을 다 웃돌았는데 다만 이제 마진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날 주가가 한 15%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진 실망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엑손이 뭐 바디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그리고 테이저 10 등 요 제품들 주요 제품들에 대한 강력한 이제 업그레이드 그 주기에 들어섰나 봐요. 근데 뭔가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 제품들 판매 잘 안 되고 가격 낮춰야 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단기적인 역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업그레이드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이 묶음 매출로도 이게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반복적인 매출, 구독 매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다. 지금 주가 하락했을 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엑손이 아마 사업 영역도 뭐 가상현실, 드론 뭐 이쪽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전날 급락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